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시장 패닉을 배제하지 마세요. 선거 전에 포트폴리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방법. 그리고 1월 6일 폭동을 일으킨 3명의 사람들은 이제 2024년 선거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국 선거와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큰 변동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스트레스 테스트와 더불어 예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2024년 선거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팽팽한 지지율이 이어지며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 시즌 동안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는 24를 기록하며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시장이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도 명확한 승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선거 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S&P 500이 8% 이상 하락한 전례가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복 여부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점도 시장의 혼란 가능성을 높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 잠재적인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과 금 같은 자산이 주식의 손실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년 선거 이후 금과 채권은 소폭 상승하며 주식 손실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각 후보의 정책에 따라 특정 산업군이 수혜를 보거나 반대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공약했으며 반독점 강화에 대한 입장도 확고하여 일부 대형 금융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 기반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강할 때에도 장기적인 주식의 기본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에너지 주식이 하락했던 반면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환경 정책에 힘입어 오히려 에너지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치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 후보 모두 큰 재정 지출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차기 대통령이 확고한 지지를 얻는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강 방법으로는 인플레이션 방어용 자산인 금이나 인플레이션 보호 채권을 소량 보유하거나 인플레이션 대응 멀티에셋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장기적인 자산 성장을 원한다면 주식을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격 상승과 보조를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의 재정 전문가 그렉 지아르디노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고품질 주식을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오늘은 선거가 다가오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에 참여했던 3명의 인물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모두 트럼프 지지자로서 당시 미국 의사당에 난입했지만 지금은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폭동 이후 그들의 삶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2024년 선거와 사회적 갈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브래들리 록스텔스, 팸 햄필, 더그 스위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지금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팸 햄필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트럼프 지지자를 종교 집단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더그 스윗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들리 록스테일스는 폭동 이후 직장과 사회적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치에서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팸 햄필은 과거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였지만 폭동 이후 깊이 후회하며 현재는 민주당 지지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트럼프를 컬트의 지도자로 간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햄필은 폭동 이후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저는 거짓에 갇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컬트의 리더였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록스텔스는 1월 6일 폭동에 참여한 이후 큰 직업적 손실을 겪었고 CEO 자리에서 물러난 뒤 회사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후 피아노를 연주하며 두 교회에서 음악을 지도하는 등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참여를 크게 줄였고 트럼프 지지자였던 시절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RUKSTALISTAN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표현하며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 논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그 스윗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1분 안에 다시 폭동에 참여할 것이라 밝힙니다. 그는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로 인해 도난당했다고 확신하며 FBI가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일어날 경우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른 해리스 지지자로 두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피하면서 가까스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폭동은 미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약 1,500명이 기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페이프 교수는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 절반이 백인 중산층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미국 사회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불안이 이들을 극단적 정치 행위로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1월 6일을 애국자의 날이라 칭하고 폭동 가담자들에게 사면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많은 연방 판사와 정치 전문가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의 선거에서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며 트럼프 지지자들과 그 반대 세력 간의 대립이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에 참여한 세 인물의 서로 다른 여정을 통해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들 각각의 이야기는 미국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상징하는 사례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러한 긴장이 어떻게 표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